개장하고 34분 10초 구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방산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려 준비하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 들려오면서 유가도 밤사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방산주 흐름과 함께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유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되죠. 유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시장이 좋은 또 핑계를 찾게 돼요. 좋은 핑계. 네, 그렇죠. 핑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둘씩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네.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만약에 그 전쟁 우려감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 당국에서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네. 이 전쟁이 만약에 진짜 일어나신다면은 유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이전에 가자 진구 때는 별다른 움직임 없지 않았냐?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직접적인 이란의 공격 내지는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증시에서 반응 내지 하락 반응 내지는 유가가 반등이 있었을 때는 이란 시설 내에 타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일단 이야기 자체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핵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잘 될 확률은 낮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이제 뭐 경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핵 합의 폐기를 요구를 하면서 경제 보안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세계 지금 뭐 인도도 문제가 터졌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문제가 있었었고 지금 재편 구간 내에서 핵이라는 지금 무장 수단을 포기할 확률은 굉장히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중동 순방하면서 사우디에서도 증산 약속 받고 이란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에 대해 변동성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가 가격은 안정적으로 빠지겠죠. 네. 그래서 직전 CPI 발표를 보시면은 석유나 에너지 유가 가격에 대해서 하락치가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CPI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에 나오는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음 달부터.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관세 영향도인데 여기서 만약 유가가 올라 버린다면은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일까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다 붙일 겁니다. 핑계요. 네. 이란이 갖다 붙인 원래 유가라는 게 경기가 화랑을 하거나 네. 하면은 유가가 천천히 같이 올라갑니다. 왜? 소비 구조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은 천천히 우하향하고 있죠. 네. 안정적인 증산 기조도 분명히 있겠으나 경기 침체 우려감도 한 스푼을 더해서 유가가 그래서 55불 구간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 뒤에 우리 이 재료 이스라엘 쪽에서 사실 굉장히 전쟁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거 없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정말 좋지 못한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 결국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전쟁광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정말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내지는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은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늘 뭐 전거래일 미국의 채권금리 시장 영향도로 인해서 네. 하락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이런 재료성이 끝나지 않는 한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랑 이 재료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은 방산주. 만약에 직접적으로 정말 전쟁이 터진다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전쟁이 터진다면은 유가 관련주. 이 뉴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만약에 이제 내일 23일이에요. 5차 회의가 23일인데 23일 5차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유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가 관련주 먼저 보고 방산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흥구석유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흥구석유요. 흥구석유입니다. 유가 관련주들이 앞선 24년도 때 당시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나왔었던 구간 내에서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 나왔었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요. 왜? 전쟁 테마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쟁 때문에 시장이 하락폭을 키웠다기보다는 전쟁 특수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어요. 전쟁 특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 네. 특수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아니 유가는 23년도 전쟁 이후로부터 등락을 표했지만 결국에는 우하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위에 저항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만 매물대가 좀 두꺼워요. 15,000원 정도까지의 지금 저항대를 충분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중에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차 핵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이스라엘에서 또 커봐라, 내 그럴 줄 알았지. 어. 이런 놈들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관심도 좀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21일 기준으로 원래 나왔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21일장 내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움직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 시도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틀은 유가 하방 안정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이런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우하향 내지는 횡보 형태로 구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재료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산주 쪽으로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방산주 한화에어로 봐야 될까요? LIG 먼저 보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LIG 이거 보고 먼저. 볼게요. 네. LIG 넥스원입니다. 네. 절대 빠지지 않죠. 오늘 어찌 보면은 시장이 전일 미국장 영향으로 인해서 눌리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빠지지 않는다. 물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많이 고가를 지금 현재 올라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좀 보이는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재료성들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상향은 이어진다.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네,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LIG 넥스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 내지는 좀 쉬고 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다 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이 쉬었어요. 이 정도면은 횡보 형태로 많이 쉬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88만 6천 원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방산주들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무조건적인 수혜 1등은 스페이스X 그리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미국 진출해서 수혜받고 있는 종목 누구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내지는 우주항공 쪽으로 연관성 있는 섹터들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로 세트레가이 추천드렸는데 네. 어제 오늘 연속성 좋게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세트랙 아이도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소개를 해주셨죠. 방산주 관련해서 유가까지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핫한 코인 관련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현 시점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취임 뒤 약 4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주 요즘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도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저는 항상 코인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표현 많이 씁니다. 아쉽다. 아쉽고 당연스럽게 투자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많이 말씀 항상 드리는데 일단 연계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는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흐름으로 신고가 갱신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외로도 지금 최근에 FX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심하잖아요. 채권 네. 시장 영향도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산 측면으로 오히려 부각받고 있는 게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눌린 상황, 1,400원 아래로 좀 눌리는 구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네. 당장 저는 항상 제가 주식시장 내에서 선물시장도 많이 다뤄봤지만 FX 시장이 당장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우려감을 통해서 시장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럼 조정 마무리한 상황에서 올라올 때 그때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당연스럽게. 네. 재평 구간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평 구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럼 이런 대체 자산들이 좀 부각을 받는다는 점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기술투자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게임주 쪽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메이드를 봐야 될까요? 위메이드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안 돼요. 어머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원래 코인 쪽 소식들이 굉장히 빠르고 변동성이 어. 높기 때문에 쉽게 못 짚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게임주 쪽으로 해서 오늘 컴투스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 차트 보면서 하나씩 돌려볼게요. 네. 그럼 컴투스홀딩스 먼저 볼까요? 자,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코인 관련주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빠르게 차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컴투스홀딩스도 마찬가지로 23%까지 상승 나온 이후에 빠르게 지금 0.7% 보합권 가까이 눌린 상황이에요. 이 종목들 항상 보면서 제가 최근 말씀드리는 게 넥스트레이드에서 트레이딩 하셔라.
8시 반 땡 하고 눌린다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기성 트레이딩 구간에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메이드도 아쉽지만 제일 아쉬운 종목이 뭐냐면은 코인 관련성에서 이 게임사가 원래 빠지면 안 돼요.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 종목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넥슨에서 원래 영위하고 있던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코인을 또 상장까지 진행이 됐고 직전까지 뭐 100% 상승분까지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용자들을 통한 이 순환매가 전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인 상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데 이 넥슨 게임즈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성공작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는 붙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라는 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코인 관련주들 현재 차익 실현 관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코인주 하실 거면은 코인주 하지 마시고 코인을 사셔라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련주보다는 비트코인 흐름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 들어가 볼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을 좀 해볼까요? 최근에 조방원 너무 많이 했어요. 조방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조방원, 조방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이슈 보고 이거 사야겠다. 오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현산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여기 아냐고 얼마나 인기 좋냐고 물어봤는데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럼요, 알죠. 네,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네. 현재가 11,57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두 글자요. 삐아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름이 귀여워요. 네,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고요. 선크림 그리고 색조 화장품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준으로 뉴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북미에서 선크림 지금 사재기 대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 수요는 항상 선행적으로 좀 당겨오는 법이 있습니다. 당장에 빠른 여름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덥잖아요. 네. 저도 이거 빨리 벗고 싶습니다. 더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선크림 주문 확대가 올라온다라는 소식 덕분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게 OEM 업체인 한국콜마와 같은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중에서 BR 집중도를 높여보는 거는 우리 현사한테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인기도가 얼마나 높은가. 단박에 알아보시는 거 보면은 그쵸. 인기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BR라는 종목 지금 일단 뭐 동남아시아 쪽 내지는 국내에서는 인기를 얻어갖고 있고 다음 넥스트가 이제 북미 진출입니다. 북미 진출 같은 경우에 작년 말일부터 이제 한진그룹과 함께 지금 유통계약을 맺으면서 울타뷰티 그리고 코스트코, 미니소까지 입점과 관련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북미 향의 진출 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바닥권에서 최근에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색조 화장품 개별 기업 내에서 젊은 여성분들의 인기가 높은 종목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장 삐아 흐름 함께 주시해 보면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